우리 업무 현장의 위생안전을 위해 작업 안전관리는 필수입니다. 업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을 포함한 관련 업종의 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발생 재해자 수는 21,325명으로 나타났으며 넘어짐과 절단, 배임, 찔림 사고가 약 40%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어짐 사고가 5,257명으로 전체 사고 비율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절단, 배임, 찔림 사고로 3,202명이 조사되었으며 15%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넘어짐 사고의 예를 들어보면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물이나 기름기, 물기 등은 수시로 제거하고 조리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도록 하며 미끄러짐 주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절단, 배임, 찔림 사고의 한 예로 칼로 조리 중 손가락 배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수칙을 알아보면 배임 방지 특수 소재의 장갑이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칼 사용 시에는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집중해서 작업해야 하며 냉동 식재료 사용 시에는 충분히 해동시킨 후 작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각종 안전사고는 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함선옥입니다. 지금부터 호텔 외식업 위생안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호텔 외식업에서 위생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평판이 저하되며 매출이 감소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또한 한류, K-팝, 한식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이러한 한류의 인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음식점에서의 위생안전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달에 고양시에 있는 한 김밥집에서 고객 34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일부 환자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매우 불행하게도 환자 중 20대 여성 1명이 식중독 증세로 숨졌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김밥을 만들 때 재료인 달걀의 껍데기에 있던 살모넬라균이 다른 식재료에 오염된 것입니다. 즉 교차 오염이 발생한 것이죠. 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름철에 김밥이나 계란 요리를 할 때 교차 오염에 주의하여서 조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5성급 호텔에서 발생한 화학재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여의도의 한 5성급 호텔에서 고객이 시럽인 줄 알고 마신 것이 세제류였습니다. 그래서 복통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시럽통과 세제류를 보관할 때 식품과 그 외의 화학물질은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한 장소에 보관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럽통에 라벨을 붙여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으로 호텔 관계자 4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많은 업종은 1위가 청소 폐기물 처리 업종이고 2위가 음식 조리 업종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입니다. 음식점 위생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식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지침을 이해하며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필수 지침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학습 내용 및 핵심 포인트는 식중독 관리 시 온도, 시간 관리의 원칙, 작업 안전 사고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위기 상황 안전 관리 가이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식중독 발생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이나 가뭄, 홍수, 폭염 등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환경 변화로 인해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평균 기온이 1도씨 상승할 때마다 식중독 발생률은 5.27% 증가하고 환자 수는 6.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평년 기온이 2020년 대비 0.3도씨 상승함에 따라 전체 식중독 환자 수가 2,534명에서 5,304명으로 무려 2.1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도와 습도가 상승할수록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 곰팡이들이 활발하게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평년 기온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식중독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폭염 일수가 증가할수록 식중독 환자 수도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매년 식중독이 증가하고 약간의 변화가 있다가 굉장히 감소하는 해가 있죠. 2020년에 매우 감소했습니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발생했죠. 지금 2021년과 2022년은 2020년보다는 증가를 했으나 다른 해에 비하면은 식중독 발생 건수가 작은 거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 나라에서 온 국민이 방역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예방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식중독 발생은 줄어든다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년 12개월에 월별로 식중독 발생 건수를 보시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6월, 7월, 8월에 식중독 발생 건수가 가장 높죠. 여름철에 온도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중독 원인 물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으로 분류합니다. 이 원인 물질 중에서 98%가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2022년에 많이 발생한 식중독 원인 물질 순으로 보면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순입니다. 2023년에는 식중독 중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 물질은 크게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식중독 발생 원인 중에서 미생물이 98%를 차지하는데요. 이 세균들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거기서 증식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증식하는 온도를 위험 온도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5도씨에서 60도씨입니다. 5도씨에서 60도씨에서 세균이 활발하게 증식을 하는데 특히 21도씨에서 60도씨 사이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따라서
세균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이 이 세균이 증식하는 데 좋은 5도에서 60도 이 위험 온도 구간을 피해야 하는 거죠.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식품을 조리하면은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준비한 음식은 2시간 이내로 배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식품이 실온에서 이 위험 온도 구간에서 4시간 이상 방치했을 때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절별로 주의해야 할 식중독을 보겠습니다. 봄, 가을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이 육류를 75도씨에서 1분 이상으로 완전히 익혀야 하고요. 조리 후에는 보관 온도를 냉장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순이, 살모넬라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병원성 대장균은 생야채나 육류에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생야채는 소독, 세척하고 익히고 볶고 삶아서 제공을 하고 육류는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캠필로박터 제주는 생닭에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삼계탕에서 발생할 수 있죠. 생닭을 만지고 그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졌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생닭을 만진 후에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만져야 하고, 그리고 식재료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는 식도구도 달리 사용해야 합니다. 살모넬라는 앞에 예시에서 저희가 달걀, 김밥의 예시를 말씀드렸죠. 달걀이나 육류 그리고 가금류에 있는데요. 예방하는 방법은 달걀을 만지고 가금류를 만졌을 때 다른 식재료를 만지려면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고, 또한 도구도 교체해야 합니다.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인데요. 노로바이러스는 물이 오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따라서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한 식수, 물을 사용해야 하고, 또한 손 씻기, 소독하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작업 안전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작업 안전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 사항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작업 안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관련 업종의 종사자 대상 안전사고 발생 재해자 수는 2022년 기준으로 21,325명으로 그 원인으로는 넘어짐과 절단, 배임, 찔림 사고가 약 4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방을 통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음식점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시 한두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입니다.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조리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물이나 기름기, 물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조리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장화를 착용하고, 특히 미끄럼 주의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서 항상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또 음식점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양념 다지기 작업 중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은 양념 다지기를 사용할 때 그 기계가 작업이 용이한 위치에서 바닥과 고정하여 설치하고, 재료를 투입할 때 맨손으로 하지 않고 투입봉 등 전용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 소재의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위기 상황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화재, 가스 노출, 침수, 지진, 붕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중시설 업체에서 이런 위기 대응을 위한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 업장에서는 훈련 가이드북에 들어갈 조직 구성 및 임무표를 만드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기 단계를 평상시, 대응 단계, 복구 단계로 나누고 조직은 방재팀, 현장 대응반, 위기 상황 지휘본부, 대피 유도반, 현장 대응반, 의료 지원반, 자체 복구팀으로 구성을 하고 각 팀이나 반에서 해야 하는 임무를 기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비상 상황이 음식점에서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 그래서 비상 상황 대비 연락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음식점의 총괄 매니저는 위기 상황 지휘 본부를 차려야 하고요. 위기 상황 지휘 본부 하에 대피 유도반, 현장 대응반, 의료 지원반을 구성해서 각 직원을 배치하고 해야 하는 임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연락해야 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러한 긴급 연락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긴급 구조 기관의 연락처, 그리고 한국전력, 서울도시가스, KT 등 전기, 가스, 통신과 관련된 기관의 연락처, 지자체나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같은 행정기관의 연락처, 병원 응급실이나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연락처 등 긴급시에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꼭 점검해야 하는 필수 설비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방염설비 등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훈련 가이드북과 비상 연락망을 구비하고 주기적인 훈련으로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성원 각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호텔 외식업 위생안전 교육을 통해 앞으로 업장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위생안전 수준은 관건이며 우리 산업계가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